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 그동안 이제 증시가 좀 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강세도 나오면서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추석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활기를 찾으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네,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0.3%, 네, 코스닥 0.6%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또 바닥을 다지면서, 네, 쌍바닥 근처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음봉을 한번 크게 주고 좀 이제 고점을 낮춰가는 그런 하락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닥 라인은 다져간다는 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로 이렇게 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똑같은 바닥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 수렴 구간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되었을 때 상단을 저항으로 두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치고 나가는 거와는 정반대의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증시에 그만큼 이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관망세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악재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하나라도 들리게 된다면 좀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간이 3일째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일 좀 매수하면 또 금방 팔아버리고, 매수하면 금방 팔아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일 연속 매수를 좀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 이틀 동안은 뭐 별로, 많이, 매수하지도 않았고요. 크게 뭐 움직임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1선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상승폭을 이제 하락폭도 굉장히 컸지만 상승을 이제 바로 해주면서 V자로 반등을 해준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좀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금방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의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지수가 사실은 상단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최상단 위치에 있고요. 이 캔들을 보더라도 느낌이 이제 좀 오실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힘있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정체가 되어 있죠. 정체가 되어 있는 만큼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이제는 막 돈을 무턱대고 푸는 것이 아니고 테이퍼링에 의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죠.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경기 활성화 기대감으로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자금으로 올랐다가 두 번째는 그 경기 회복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변이가 새로 나오거나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래는 이런 구간에서 계속 이제 증시가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트럼프와 그 중국 간에 그런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환율은 뭐 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죠.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의 진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1200원대도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선물이라든지 미국 국채금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월화수 우리는 휴장이기 때문에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원 하락해서 21,6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뭐 시간외 가격은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하락을 했고요. 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신다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이크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작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마이크를 사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좀 들리도록 해보겠고요. 오늘은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좋게 진행했습니다. 22,000원 돌파하면서 두산중업이 좀 힘있게 치고 나갔는데요. 아쉽게 이제 중간부터 좀 하락을 하더니 마지막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산중업 뭐 조금 하락했지만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증시는 약세를 보이지만 그래도 이 두산중업은 상당히 이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정도 자리에서 열심히 주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61선 근처 이 상단까지 갔다가 또 이제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던 이 상단 라인을 쉽게 뚫지는 못했고요. 22,500원이죠. 네, 그 정도를 터치를 하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21선을 올라올 때까지 이 바닥 라인을 새로 만들면서 수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해서 21선까지 내려갈 것인지 뭐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저는 뭐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저점 구간이 높아졌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 상단을 다시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저점 구간이 어디가 될지 원래라면 이제 좀 더 높아져서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폭도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기형 수렴 패턴을 만든 다음에 이런 음운구름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양봉이 나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21선이 완벽하게 이제 위로 들기 시작했고요. 상승 추세의 전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린 천천히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구간은 이제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서 아래 위로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위치를 터치하고 똑같은 위치를 받치는 구간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렇게 아래 위로 똑같은 구간을 터치하고 지금 이제 받치는 구간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구간에서 똑같은 이 저항 라인을 뚫었을 때는 반대로 이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61선, 21선 이제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평선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주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21선과 61선의 그 평균선이 평균 가격이 비슷해진다. 5일선도 비슷해진다라는 것은 그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그 지점에서 오랫동안 주가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힘이 응집이 되어 있고 물량을 많이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에서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위로 올라가거나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떨어지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승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있고요. 자, 두산중공업 뭐 241선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봉상으로는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한번 이제 크게 터지기 위해서는 이런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사실은 조만간 바로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어떤 이제 원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수주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확대라든지 뭐 그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지 움직일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계속 죽이면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오늘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16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25만 주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오늘은 매도를 하면서 좀 이제 주가가 눌렀고요. 아쉽게 이제 매수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매도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연기금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사모펀드라든지 투신 뭐 이쪽은 이제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뭐 4만 주 매도했지만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때처럼 계속해서 연속으로 매수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관망으로 좀 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그냥 증시 전체에서 좀 관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전부터 꾸준히 매수해왔던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5% 이상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연기금 매도만 크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은 좀 팔았지만 뭐 어제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많이 매수를 해왔던 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얼마죠? 계속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났다가 어제 좀 줄었는데요. 오늘은 또 늘었네요. 500만 주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해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뭐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주가 자체는 지금 뭐 공매도와 상관없이 지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 다지고 이제 고점 라인에서 저항을 또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도 거래가 좀 많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눌린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공매도 상환이 그래도 진행되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엔 크게 상관없지만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요. 빨리 좀 상환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날짜는 아직 안 났네요. 그래서 어제까지 조금 상한이 진행이 되었고요. 2140만 주 정도로 뭐 확인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정 25만 주 매도여서요. 11만 주 매도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다음에 뭐 그제 그다음에 최근 4일 동안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크게 매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고요. 9.7%, 75%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늘어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씩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은 지분을 이제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또 체코 CEZ 밀월을 했다라고 하고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수혜를 입을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코 쪽에 테멜린 원전 현대화 사업 이제 9년 동안 계약을 했고요. 예측 제어 시스템을 이제 교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게 되었고요. 이 체코와의 또 10년 쌓은 이제 신뢰로 이렇게 좋은 원전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국 수력 원자왕, 그다음에 프랑스 EDF, 러시아 로사톰 뭐 이렇게 중국 쪽에서도 경쟁을 해왔지만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입찰은 사실 이제 이제 두코바니 원전이죠. 그 입찰은 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수원과 프랑스의 EDF죠. 이 세 가지 국가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좀 수주를 해간다면 조금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도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우리나라도 체코와 그 두산 스코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반도체 분야라든지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국가적으로 협력을 모색을 한다면 우리나라 쪽에도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이 강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협력을 하기로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이렇게 수주를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이 거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뭐 핵폐기물 뭐 저장 용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자재도 많이 납품을 했고요. 특히 이제 SMR 쪽 기자재도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술력 입장에서는, 기술력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은 터죠. 네, 미국 쪽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에서 충분히 두산중공업에 스코프를 주면서 수주량을 좀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각각 1000메가와트급 원전 한두 기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두코바니 사업부터 이제 입찰에 들어가 내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29년에 착공, 2036년에 완공이 목표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 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코바니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테멜린 지역도 이제 추가로 검토가 된다고 하니 이게 두코바니를 수주를 했을 때 테밀린까지도 똑같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코바니만 이제 8조 원이고 두 개를 한다면 16조 원이기 때문에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주량이고요.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는 두산중공업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해외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고 하죠. 이 이유는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주력 원자로 AP1000, 이 AP1000이라는 것은 1000메가와트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기를 공급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납품 이력도 있습니다. 2012년 중국 저장성 짬먼항과 그 다음에 산동성 하이양 원전에 탑재될 증기 발생기와 원자로를 납품을 했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와 서머와 조지아 보글 원전의 건설에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죠. 이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내부에 이제 그 핵 분열에 의해서 이제 이 열로 인해서 물을 데우고요. 그 증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와 그 다음에 이 증기를 할 수 있는 그 터빈도 중요하고요. 그 안에 있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 발생기는. 그래서 자, 두산중공업 충분히 이 파생되어서 웨스팅하우스와 파생되어서 수주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을 때는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원전과 관련이 깊다. 최근에 이제 제가 두산중공업만 이렇게 리뷰를 하긴 하지만 여러 원전 업체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전 KPS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어제였나요? 그 핵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우진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제가 이 원전 테마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종목을 좀 보실 때는 관련 종목들 있죠. 테마들 한 번에 묶어가지고 그런 테마들의 흐름을 쫙 보시면 차트 흐름이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이 분석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런 패턴을 이 두산중공업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 그 관련 종목들 패턴을 같이 보게 되면 뭔가 보일 거거든요. 그런 걸 이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저는 분명히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올해 말일지 아니면 내년 들어가서 올라갈지, 여기서 제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자를 넘어서 4자까지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여기까지 하고 추석 끝나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